한영훈. 친구들 안녕. 나는 방이 두 칸 있고 마루와 부엌이 있는 자그마한 산옥이야. 나에게는 시무장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단다. 시무장은 깨달음을 얻은 집이야. 집이라는 뜻이야. 나는 1934년에 지어졌어. 그럼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더라? 그런데 밤도 아닌데 집이 좀 어둡지? 햇빛이 밝은 한낮에는 집이 환해야 되는데 말이야. 집은 원래 햇살이 잘 비치고 바람이 잘 되도록 남쪽을 향해 지어. 그런데 이 집을 지은 사람은 나를 정반대인 북쪽을 향해 지었어. 그래서 햇빛을 대지 않아 한낮에도 어두운 거야.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그럼 지금부터 나를 지은 사람에게 얘기해 줄게. 총에 맞아 쓰러진 스님은 다행히 근처 마을에서 치료를 받았어. 스님, 총을 쏜 청년들을 잡아 벌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스님을 치료하던 의사가 말했어. 하지만 스님은 웃으며 말했지. 그 청년들은 오해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화가 날 만도 하지요. 이 스님 이름은 한용운이야. 바로 나 시무장을 지은 사람이란다. 어린 한용운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 아버지, 저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야지. 그런데 이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어. 일본과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 관리들은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빴어. 그러자 화가 난 백성들은 무기를 들었고 나라에서는 이를 무리하게 막으려고 했지. 그 과정에서 한용운의 아버지와 형이 죽게 되었어. 아버지, 형, 가족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한용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밥 한술 넘기기 어려웠지. 긴 고민 끝에 한용운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해. 한용운은 설악산의 백담사라는 절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어. 그리고 만해라는 법포를 받고 스님이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한용운은 일본에 우리나라를 뺏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말 것이야. 한용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지 고민했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보자.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용운은 일본의 방해를 피하면서 조선 청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강연을 했어. 강연을 들은 청년들은 애국심이 끌어올랐지. 한용운은 이제 더 큰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각 종교 대표들을 모아 독립운동들을 하자. 이 모임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참여했고 불교의 대표로 나선 한용운은 젊은 승려들을 모아놓고 낮지만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 내일 있을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힘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네, 물론입니다. 젊은 승려들은 굳은 의지로 힘차게 외쳤어.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되었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민족 대표들이 모였지.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함으로 오늘은 아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반드시 대한의 독립을 이룹시다. 한용운의 힘찬 목소리로 연설을 마치자 민족 대표들은 한마음으로 만세를 3번 외쳤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때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어. 이들을 모두 체포하라. 한용운은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모두에게 3가지를 당부했어. 갇혀있는 동안 변호사를 쓰지 말고 사식을 먹지 말며 보석을 신청하지 맙시다. 독립운동은 옳은 일이니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배부르게 지내려고 감옥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니 사식이 필요하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서 싸우겠다는 뜻이었지. 한용운은 판사 앞에서도 당당했어. 누가 이런 짓을 시켰는가?
한 나라의 백성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다는 말이오. 그대는 앞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할 건가? 그렇소. 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것이오. 우린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오. 한용운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어. 감옥 생활은 무척 힘들었지.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고 겨울에는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웠어. 하지만 한용운은 온갖 고통을 담으면서도 한국의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 또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조선 독립서라는 글을 쓰기도 했단다. 1921년 감옥에서 나온 한용운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쁘게 활동했어. 그리고 자신이 쓴 88편을 모아 시집 님의 침묵을 냈지.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들이었어. 한용운의 시를 읽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단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부분이 정말 좋아. 비록 일본의 나라를 뺏겼지만 나는 저도 나라를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 시인으로 존경받았지만 집이 없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가난하게 지냈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지어주기로 했지. 고맙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네. 북쪽을 향해 집을 지어주게나. 남쪽을 향해야 햇볕이 잘 들어 뜨뜻하지 않겠습니까? 남쪽을 지으면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게 되네. 난 그것을 꼴도 보기 싫으니 북쪽을 향해 짓겠네. 모두들 반대했지만 한용운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1934년 내가 완성되었단다. 하루는 유명한 소설가 이광수가 한용운을 찾아왔어.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꼴도 보고 싶으니 장장 나가거라 이놈. 이광수는 한용운의 부르릉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한용운은 한때는 독립운동가였지만 이제는 일본폰에선 이광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나는 한겨울인데도 반이 다 차디찼어. 한용운은 한겨울에도 절대 불을 떼지 않았거든. 나라가 하나의 감옥인데 어찌 따뜻한 바닥에서 편히 살겠느냐. 나는 온몸에 힘을 주어 찬바람을 막아냈어. 그것이 내가 한용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어느 때 아침 여느 때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청소하던 한용운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리고는 얼마 뒤 내 품에서 깊은 잠에 빠졌단다. 그토록 바라던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야. 그 뒤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용운의 흔적을 보러 날 찾아오지. 저기를 봐. 오늘은 귀여운 아이들이 날 찾아봤네. 여기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한용운 선생님의 집이에요. 우와, 멋지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석구석을 둘러볼 때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곤 하지. 어서 오렴. 여기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한 한용운의 보금자리란다. 끝.